안녕하세요, 건필입니다. 오늘은 나는 연애를 하기는 하는데 오래 만나지 못한다, 또는 우리 커플은 너무 자주 싸운다, 이런 분들 같이 커플이 좀 시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은 원래 기분 좋은 일보다 기분 나쁜 일을 더 오래 기억하게 돼 있어요. 이게 커플들, 연인 사이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예를 들면 데이트하는 날 뭐 작은 선물도 받고 즐겁게 데이트도 하고 이야기도 잘 나누고 너무 좋게 끝나고 집에 갔어요. 근데 만나지 않는 날에는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 뭐 하냐는 카톡을 보냈는데 4-5시간 뒤에 친구랑 PC방에서 게임하느라 카톡을 못 봤다는 남자, 또는 술집 가서 술 먹고 노느라 연락 온 줄 몰랐다고 하는 여자, 어때요? 건강하게 오래 연애하는 커플들을 보면은 작은 거에 감사할 줄 알고 감동을 할 줄 알아요. 근데 사람이 또 되게 간사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에 정 떨어지는 포인트가 있어서 헤어지자고 할 수 있는 게 또 사람이에요. 그 사소한 게 생각보다 진짜 많습니다. 청결하지 않은 사람, 밥을 쩝쩝대며 먹는 사람, 길에서 담배빵 하는 사람, 카톡 맞춤법 틀리는 사람, 욕하는 사람, 욱하는 사람 등등등.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싫어하는 케이스가, 화가 났을 때 감정 조절 못해서 막말을 하거나 선을 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해요. 특히 사회적 약자한테는 웃으면서 대하고 자신을 포장하면서 자기가 화났을 때는 감정 조절 못하고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 저는 저한테 아무리 잘해주는 사람이라도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순간 저는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돌아서는 타입이에요. 쉽게 말해서 좋아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게 포인트인데, 이거를 옵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이거는 옵션이 아니라 그냥 당연한 필수예요. 필수. 싫어하는 거를 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소한 거를 모르는 커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싫어하는 것만 하지 않아도 그 관계는 생각보다 건강하게 오래 유지될 수 있다는 거,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비 와서 다 젖었어. 비 엄청나게 오네. 네. 근데 여기 혹시 티만 가면 감사합니다. 뭐 얘기하려고 그랬더라? 상대방과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 상대방을 나에게 맞춰서 바꾸려고 하지 않는 사람. 사람은 살아오는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이라든가 생각이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인정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나한테 맞춰서 바꾸려고 해. 예를 들면은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친구들이랑 술 먹고 노는 거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거 자체를 못하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사회생활이니까. 단 여기서 문제는 친구들과의 노는 횟수, 시간, 연락의 빈도, 이게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어디서 누구랑 몇 시에 언제까지 놀 거라고 미리 얘기를 했으면 그동안은 연락을 전혀 안 해도 되는 걸까? 아니면 반대로 친구들이 면전에 있는데, 내 면전 앞에 있는데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랑 연락하느라고, 카톡하느라고 면전에 있는 친구들을 소홀히 해도 되는 걸까? 일주일에 4일에서 5일을 친구들이랑 술 먹고 새벽까지 술 퍼마시고 노는 동안은 연락이 전혀 안 되다가 집에 갈 때쯤에 나 집에 들어와서 카톡 하나 띡 보내는 사람. 연애를 시작하고 어느 정도 커플이 익숙해지면 흔히 나오는 레파토리가 뭐예요? 나 원래 핸드폰 잘 안 봐. 딱 한 잔만 하고 가려고. 친구가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이 말의 속뜻은 뭘까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네가 나한테 맞춰. 저 같은 경우는 술도 잘 못 먹고, 생긴 거랑은 다르게 술도 잘 못 먹어요. 그리고 아싸라서 사실 필요한 일이 아니라 그러면 술자리를 잘 가지도 않는 편이기는 한데,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그런 자리를 가게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미리 언제, 어디서, 누구랑, 어느 정도까지 대략적인 거는 좀 미리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최소한 자리가 옮길 때, 1차에서 2차 자리 옮길 때나, 아니면은 1시간에 한 번 정도 보통 화장실은 가잖아요. 화장실 갈 때, 그때 정도는 저는 연락을 좀 해주는 편이에요. 이게 정답이라는 건 아닌데,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맞추고 노력해야 될 일을 나한테만 맞춰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름이 아니라 틀림이에요. 틀림. 그런 분들은 걸러야 돼요. 저는 조금이라도 이런 게 좀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돌아설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이때 돌아서지 않으면은 1개 맞춰주던 게 2개 맞춰줘야 되고 3개 맞춰줘야 되고, 어느 순간 정신 차리고 보면은 나 혼자 연애를 하고 있고, 나만 놓으면 끝나는 관계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 은행에 헬스장이 따로 있어가지고. 아, 은행에서 일하세요? 네. 네. 어디요? 농협이요? 한국. 한국은행이요? 아, 진짜요? 금리를 왜 자꾸 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자꾸 내 지금 대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리고 붙어 있을 때보다 떨어져 있을 때 믿음을 주는 사람,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붙어 있을 때보다 떨어져 있을 때 신뢰를 쌓는 방법은 가장 간단하게 연락이에요. 커플의 연락은 관심의 척도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해요. 9시 출근했는데 6시 퇴근할 때까지 연락 한 번 없어. 나는 출근하면 회사에서 9시부터 6시까지 너무 바쁘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거르세요. 얘기할 이유가 없어. 정말 특수한 케이스로 출근하자마자 뭐 핸드폰을 뭐 어디로 맡겨야 돼.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저는 그냥 거르시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연인 사이 연락은 상대방을 걱정하거나 궁금하지 않게 하고, 남아있는 연락을 보면서 흐뭇하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은 연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확인을 하지 않더라도 점심을 뭘 먹었다는 둥, 운동을 어떻게 했다는 둥, 퇴근을 했다는 둥, 그냥 메모장에 적듯이 혼자 끄적끄적 남기는 편이에요. 이거를 상대방이 확인했든 안 했든 간에. 이것만으로도 상대방은 궁금해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되죠. 방금 말했듯이 연락은 커플한테는 관심의 척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남자는 상중, 옥중, 아웃 오브 안중 아니면 관심 있고 호감 있는 사람에게는 어떻게든 연락을 한다고. 적어도 저는 연락 문제로 싸워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떨어져 있을 때 더 믿음을 주는 사람, 그건 가장 쉬운 방법은 연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